우리가 현실이라고 부르는 이 모든 것은 정말 외부에 고정된 실체로 존재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어릴 적부터 쌓여온 기억, 타인의 기대, 사회의 규범이 얽혀 무의식 깊은 곳에서 작동하는 의식의 매트릭스인 것일까요? 이 매트릭스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느끼는 세상의 질서를 결정하고 우리가 스스로를 정의하는 방식을 조용히 조율합니다. 우리가 현실이라 부르는 것은 사실 내면에 각인된 기억과 신념이 반복되어 만든 하나의 인식 패턴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생각하고 느끼고 선택한다고 믿지만 그 선택의 조건마저도 이미 그 매트릭스에 의해 설계되었을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마치 거대한 연극 무대처럼 우리는 주연이라 믿고 무대 위를 걷지만 무대, 조명, 대사, 심지어 배역마저도 그 의식의 매트릭스가 이미 짜놓은 시나리오일지 모르죠. 그 안에서는 모든 것이 익숙하고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진짜 자유는 그 무대 아래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어둠 속의 문을 여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 문 너머엔 현실이 아닌 진실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믿음의 틈 사이로 진실이 흘러나오기 시작할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영화 매트릭스에서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정말 현실일까? 깨어나라, 네오. 컴퓨터 화면 위에 초록빛 문자가 조용히 떠오릅니다. 그건 단순한 시스템 메시지가 아니라 의식의 가장 깊은 곳에서 자신에게 보내는 정체 모를 신호였죠. 매트릭스는 어디에나 있어.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 속에 있지. 지금 이 방 안에도 말이야. 이 대사는 곧 우리가 현실이라 믿고 있는 일상 모두가 사실은 하나의 정교하게 짜인 가상 시스템 위에 세워졌을 수 있다는 충격적인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은 단순한 디지털 장치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무의식적 신념과 인식의 구조, 즉 의식의 매트릭스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영화 매트릭스는 단지 외부 세계를 해체하는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동시에 자기 내면을 향한 깊은 울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깨어남이란 바깥 세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바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직면하는 일인 겁니다. 의식이 바뀔 때 비로소 현실이 바뀝니다. 매트릭스를 넘는 첫 걸음은 항상 내면의 눈을 뜨는 순간부터 시작되죠. 낯익지만 낯선 목소리가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속삭입니다. 눈앞에 두 개의 알약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익숙한 삶으로 돌아가는 파란 알약, 다른 하나는 진실의 심연으로 향하는 빨간 알약. 선택지는 단순하지만 선택 그 자체는 결코 쉽지 않죠. 명심해. 내가 말하는 건 진실일 뿐이야. 진실은 항상 고요한 목소리로 우리를 부릅니다. 하지만 그 진실은 언제나 고통과 마주해야만 비로소 모습을 드러내죠. 우리는 언제부터 이 세상이 진짜라고 믿기 시작했을까요? 어린 시다르타는 완벽하게 설계된 왕궁의 세상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죽음도 늙음도 모르는 채 고통조차 접하지 못한 삶. 그러나 어느 날 그는 병든 사람과 죽음을 마주하고 깨닫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던 그 세상은 누군가가 짜놓은 아름다운 환상, 어쩌면 하나의 매트릭스였다는 사실을요.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진실의 길을 선택합니다. 황금빛 정원을 떠나 토끼굴처럼 깊고 어두운 여정을 스스로 걸어 나섭니다. 그 길 끝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잠들어 있다. 그러나 나는 깨어 있다. 이 외침은
수천 년 전 인도에만 머무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유효한 말이죠. 우리는 정말 깨어있는 존재일까요? 아니면 여전히 꿈속을 걷고 있으면서 그걸 현실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걸까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조차 우리는 또다시 자신이 만들어 놓은 매트릭스를 반복 실행시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진실은 언제나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내면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이 세상 너머의 진실을 찾기 전에 우리는 먼저 우리 안에 드리운 장막을 걷어내야 합니다. 영화 매트릭스에서 가상의 세계 속 주인공 네오는 스스로도 깨닫지 못한 채 거짓 현실에 갇혀 살고 있었죠. 그가 빨간 알약을 삼키고 깨어난 후에야 비로소 진실을 알게 된 겁니다. 영화 속 모피어스의 말처럼 불행히도 아무도 매트릭스가 무엇인지 말해줄 수 없다. 너 자신이 직접 알아내야 한다. 라고 일깨워 주죠. 결국 깨어남은 각자가 스스로 선택하고 겪어내야 하는 여정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현실이라는 틀은 언제나 가장 정교하게 짜인 환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붓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공하다. 그는 모든 권력과 안락함을 버리고 진리를 찾아 고통과 명상의 길로 나섰습니다. 그 여정은 단지 종교적 수행이 아니라 익숙한 환상을 깨고 진실을 향해 나아가는 깨어남의 여정이었습니다. 노자는 지극한 도는 형상이 없고 이름조차 없으며 형상 없는 그것이 만물을 낳고 이름 없는 그것이 모든 것을 길들인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모든 존재는 고정된 실체가 아닌 텅 빈 공간 속의 흐름이고 그 안에 잠재된 가능성일 뿐입니다. 고요함은 움직임을 품고 있고 비어있음은 모든 것을 낳는 힘이 되며 진정한 현실은 형상이 아닌 작용 속에서만 드러나는 움직이는 장이라는 겁니다. 노자가 말한 만물은 서로 기대어 존재한다는 그 가르침처럼 모든 존재는 홀로 서 있지 않으며 보이지 않는 깊은 차원에서 끊임없이 상호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다는 감각, 세상과 나는 분리되어 있다는 전제, 그 모든 것이 하나의 의식 속에서 만들어낸 설정일 수 있다는 가능성. 그것이 바로 공이며 도이며 모든 존재가 흐름이고 비어있음을 받아들이는 자만이 진실을 볼 수 있게 되는 이유입니다. 이 사례는 모두 다른 시대, 다른 언어, 다른 영역에서 나타났지만 결국 하나의 통찰로 귀결됩니다. 깨어남이란 새로운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본질을 직면하는 용기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삶을 관찰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내가 아닙니다. 관찰자가 되는 건 세상을 새롭게 느끼는 법을 배우는 일인 겁니다. 왕궁의 안락함을 벗어나 걸어나간 붓다처럼 진실을 향해 나아간 자들은 편안함을 포기하고 스스로 의식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 길의 시작에는 언제나 같은 질문이 놓여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이 세계는 정말 진실인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눈앞의 현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살아갑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일터로 나가고 학교로 향하며 TV와 스마트폰 속 뉴스를 접하면서 세상이 원래 그런 것이라고 믿곤 하죠. 바쁜 일상 속에서 깊이 생각할 틈 없이 주어진 길을 따라가느라 때로는 스스로 생각하는 법조차 잊고 지냅니다. 마치 매트릭스에 갇혀있던 네오처럼 우리도 익숙함에 속아 중요한 무언가를 놓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잠시 시간을 내어 돈과 지위에 대한 집착, 남들이 정해놓은 성공의 기준에 자신을 맞추느라
정작 내 마음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살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렇듯 보이지 않는 틀에 길들여진 삶이라면 그것 역시 하나의 매트릭스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이를 스스로 생각해 보는 것이 바로 자각의 시작입니다. 자각이란 무언가 잘못되어 있음을 희미하게나마 느끼고 깨어나려는 의식의 첫 신호입니다. 레오가 컴퓨터 화면의 메시지를 통해 자신이 갇혀 있음을 직감했듯이 우리 역시 삶에서 크고 작은 신호들을 통해 깨달음의 길로 초대받습니다. 한번 깨어나기 시작한 의식은 이전으로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한번 의심하고 나면 더는 눈을 감고 예전처럼 살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깨어남의 과정입니다. 깨어남은 기존에 당연하게 여기던 믿음과 가치관이 흔들리면서 시작됩니다. 내가 알고 있던 세계의 이면에 다른 진실이 있음을 직시하게 되는 순간이죠. 이 과정에서는 때로 고통과 혼란이 따릅니다. 그래서 때로는 진실을 알게 된 뒤에 도리어 후회와 고통을 느끼기도 합니다. 영화에서 사이퍼가 매트릭스 속 가상현실로 돌아가고 싶어 했던 것처럼 우리 현실에서도 차라리 모르는 채로 살았다면 편했을 거라 여기며 깨달음을 외면하고 싶어질 때가 있죠. 하지만 한번 알아버린 진실은 예전처럼 가려지지 않습니다. 환상의 안락함은 더 이상 예전만큼 달콤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레오는 진실을 받아들였을 때 혼란과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가 알약을 삼킨 직후 현실이 산산이 부서지듯 깨어남의 순간에는 우리의 내면에서도 오래된 자기 이미지와 거짓된 믿음들이 무너져 내리죠. 그 자리에는 새로운 시야, 새로운 진실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눈을 뜬 사람은 세상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깨어남의 개념은 비단 철학이나 종교 속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최첨단 과학 영역인 양자역학에서도 현실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자각을 떠올리게 하는 놀라운 현상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현실이 과연 고정된 실체일까? 라는 질문에 답하고자 작은 입자 하나에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관찰만으로도 결과가 달라진다는 사실, 즉 의식이 현실에 개입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죠. 이것이 바로 이중 슬릿 실험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관찰하지 않을 땐 전자가 마치 파동처럼 퍼져나갔지만 누군가 지켜보는 순간 전자는 하나의 입자처럼 행동한 것입니다. 이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단순한 과학적 발견을 넘어섭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인식하는 순간 현실은 그에 반응한다는 가능성을 품고 있으니까요. 보이지 않는 미시 세계에서 벌어진 일이지만 어쩌면 우리의 삶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떤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가에 따라 내 현실의 모습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양자역학은 은연중에 시사하고 있는 듯합니다. 양자역학에서 확인되는 신비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양자 얽힘 현상에서는 멀리 떨어진 두 입자가 마치 하나인 것처럼 동시에 반응하는 놀라운 모습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두 입자는 아무런 연결도 없어 보이지만 하나의 상태 변화가 다른 하나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치죠.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그물망으로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바로 우리 개개인이 서로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모두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입니다. 내 의식과 생각이 겉보기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먼 현실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결국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유기적으로 얽힌 하나의 거대한 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양자 세계의 이러한 특성들은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는 관점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사실을 일깨웁니다. 실제로 일부 과학자와 철학자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거대한 모의 현실, 즉 일종의 시뮬레이션일 수 있다는 파격적인 가설까지 제기합니다. 어쩌면 매트릭스의 이야기가 완전히 허구만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정도죠. 이렇듯 자각과 깨어남은 우리의 현실관을 뒤흔들고 시야를 확장시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비로소 의식의 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내 생각과 신념, 감정이 단순히 내 머릿속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파문을 일으킬 수 있다는 통찰이 찾아옵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이란 간단히 말해 생각이 현실을 만든다는 개념이죠. 내가 어떤 생각과 감정에 에너지를 쏟느냐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현실을 끌어당긴다는 겁니다. 여기서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수록 그것을 움켜쥐려는 집착하는 마음이 아닌 이미 그것이 내 안에 있다는 확신이 중요합니다. 상상이 현실을 부르고 행동은 그 상상을 물질로 바꾸는 다리인 겁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을 처음 듣는다면 마치 마법 같은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이 현실을 만든다는 이 통찰은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동양의 지혜는 오래전부터 일체 유심조라 말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은 사실 마음이 만들어낸 이미지일 뿐입니다. 실체가 아니라 인식의 그림자죠. 예수 또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구절을 통해 믿음, 즉 의식의 방향성이 현실에 미치는 강력한 힘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실은 외부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시작된다는 의미인 겁니다. 그 상징적인 장면을 우리는 종종 눈앞에서도 마주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상징은 미틀붓다에서도 나타납니다. 어린 시다르타는 고요한 호수 앞에 앉아 물결 위에 비친 세상의 형상이 점차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며 무언가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반사 이미지가 아니라 현실과 환상의 경계를 지우는 순간이었고 외부에서가 아니라 내면의 깊은 침묵 속에서 진짜 세계가 열리는 경험이었죠. 노자는 말했습니다. 무는 모든 것의 근본이다. 형체 없는 도가 만물을 낳는다. 공은 없음이 아니라 비어 있기에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가능성이다. 즉, 텅 빈 마음은 결핍이 아니라 그 자체로 창조의 바탕이라는 뜻입니다. 눈앞에 숟가락이 휘어질 때 우리는 종종 어떻게 저런 일이 가능한 걸까?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그건 단지 외부의 물리적 변형이 아니라 그 숟가락을 바라보는 의식의 장, 그리고 비어있는 내면의 파동이 반응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현실은 정말 실체일까요? 우리가 만지고 느끼는 모든 물질은 진짜 단단한 고체일까요? 양자물리학은 이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전자도 전자핵도 결국은 대부분 비어있다 라고요. 원자는 그 중심에 아주 작은 핵을 갖고 있지만 그 대부분은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죠. 우리 몸을 이루는 세포, 세포를 이루는 분자, 그 안에 원자와 전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물질은 실체가 아니라 파동으로 진동하는 비어있는 구조물일 뿐입니다. 즉, 우리가 단단하다고 믿는 세상도
사실은 의식이 부여한 해석과 파동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된 이미지일 수 있습니다. 노자의 말처럼 진정한 창조는 비어있음에서부터 시작되고 진짜 현실은 형태가 아닌 흐름 속에서만 드러납니다. 결국 핵심은 이것입니다. 공은 무가 아니라 가능성이며 마음은 그 가능성을 현실로 끌어당기는 장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눈앞의 사물을 바꾸는데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사물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의 공간, 의식의 빈 여백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숟가락이 휘는 이유도 세상이 흔들리는 원인도 내면에서 일어난 진동 하나가 모든 외부 현실을 흔들 수 있다는 가능성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눈앞의 세계가 흔들릴 때마다 그 중심에는 언제나 한 가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결국 공은 무가 아니라 창조의 가능성입니다. 그리고 마음은 그 가능성을 현실로 끌어당기는 장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돌이켜보면 우리는 이미 일상 속에서 이런 경험을 종종 하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일이 꼬여서 마음속에 짜증과 불안이 가득해지면 이상하게도 하루 종일 부정적인 사건들이 계속 이어지곤 합니다. 반대로 감사한 마음으로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하면 작은 행운들이 연달아 찾아오는 경험을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이것을 우연이라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끌어당김의 법칙 관점에서 보면 우리 의식이 내보낸 파동에 우주가 응답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각과 감정은 마치 씨앗과도 같습니다. 나쁜 씨앗을 심으면 나쁜 열매가 맺고 좋은 씨앗을 심으면 좋은 열매가 맺히죠. 우리 현실이라는 정원에는 결국 어떤 씨앗을 심었느냐에 따라 삶에 피어나는 꽃이 결정되는 셈입니다. 이렇게 의식이 깨어나기 시작하면 우리는 더 이상 주어진 현실에 끌려다니지 않게 됩니다. 이제는 능동적으로 자신의 현실을 창조하기 시작하죠. 바로 여기에서 의식의 힘이 실제 삶의 커다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생각은 에너지이고 파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생각과 감정의 파동을 내보내느냐가 곧바로 내 삶의 주파수를 결정짓죠. 두 사람이 서로 마음이 통할 때 주파수가 맞는다고 말하듯 우주도 결국 같은 파동끼리 끌어당기는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가 두려움과 결핍의 주파수에 머문다면 현실에서도 그런 상황과 사람들을 더 많이 끌어당기기 쉽습니다. 반대로 감사와 풍요의 파동을 내보낼 때 그에 상응하는 좋은 인연과 기회들이 자연히 끌려오기 마련이죠. 결국 끌어당김의 법칙은 깨달은 의식의 실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머리로만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원하는 현실을 향해 의식적으로 생각과 감정을 관리하는 겁니다. 물론 단순히 마음속으로 바라기만 한다고 해서 눈앞에 기적이 펼쳐지는 것은 아닙니다. 영화 속 네오도 그냥 멍하니 원하기만 했다고 하늘을 난 게 아니었죠. 그는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행동으로 옮겼고 마침내 현실의 한계를 뛰어넘어 싸워냈습니다. 변화를 바라기만 하는 것으로는 세상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진짜 변화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자각이 바뀌는 순간부터 시작되죠. 바깥이 아니라 존재의 감각이 먼저 달라져야 현실도 따라 흔들립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선한 것은 물과 같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고 어떤 것도 밀어내지 않으며 그저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감쌉니다. 깨어난 의식이란 바로 그런 물과 같습니다. 비어있되 채우고 흐르되 머무르지 않고 온 세상과 조화롭게 어울리는 힘이죠. 영화 매트릭스에서의 네오는
현실은 바깥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과 인식, 즉 의식이 만들어낸 구성이라는 깨달음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그는 두려움을 넘어 믿음으로 세계를 바라보았고 마침내 물리적 한계를 초월해 자유롭게 하늘을 날게 되었던 겁니다. 그 힘은 단지 그에게만 주어진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내면에도 그 씨앗은 고요히 잠들어 있습니다. 그 씨앗을 깨우느냐 아니면 다시 무의식의 꿈속으로 돌아가느냐는 오롯이 스스로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길은 이미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걷는 것은 자신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 길이 눈앞에 놓여 있다고 해서 그 길을 살아내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죠. 매트릭스에서 모피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길을 아는 것과 그 길을 걷는 것은 다르다. 진실을 알게 되었다면 이제는 그 진실을 살아야 할 시간입니다. 눈을 뜬 의식으로 내 삶을 다시 바라보고 무의식의 패턴과 외부의 시스템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 결단이 바로 깨어남이고 그 순간부터 현실 창조는 시작됩니다. 네오는 더 이상 현실을 외부의 고정된 틀로 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그리고 의식이 깨어나는 순간 현실은 그 의식에 따라 유연해질 수 있다는 걸 깨달았죠. 그에게 필요한 것은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곧 세계의 구조라는 진실을 받아들이는 인식의 변화였습니다. 그 순간부터 세상은 그의 믿음에 따라 서서히 휘기 시작했습니다. 현실의 경계는 더 이상 넘을 수 없는 벽이 아니었고 그 안에서 의식은 자유롭게 흐르기 시작한 것이죠. 내면의 눈을 뜬 사람은 이제 멈춰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의식이 이끄는 방향을 따라 마음속 확신을 실천으로 옮기고 자신이 진정 원하는 삶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자각은 머릿속에만 머물러선 안 됩니다. 그 자각이 용기 있는 움직임으로 이어질 때 현실은 마침내 그 진동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여정의 끝에서 매트릭스가 말하는 또 하나의 가장 근원적인 메시지가 남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네오는 수많은 선택 앞에서 세상의 구원도 인류의 생존도 아닌 트리니티를 선택했습니다. 그녀를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 그 하나의 감정이 그를 또 한 번 깨어나게 했고 현실의 마지막 껍질마저 깨부수게 만든 힘이었죠. 사랑은 단지 감정이 아니라 의식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파동입니다. 그 어떤 이론도 철학도 과학도 사랑이라는 파동만큼 깊이 현실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부처는 공의 지혜를 통해, 노자는 도의 흐름을 통해, 우리는 그 완성을 사랑을 통해 마주하게 됩니다. 모든 진동의 끝에서 우리를 깨어나게 하는 건 결국 사랑입니다. 긴 여정의 끝까지 함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모든 메시지를 매듭짓기 위해 매트릭스 영화의 한 대사로 마무리하려 합니다. 진실은 불편할 수 있지만 그것이 진정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트릭스 안에서 살아왔지만 이제 깨어날 시간입니다.